아파트 숲속의 아파트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2억 5,48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래돼서 싼 것도 아니고 입지가 나빠서 던진 물건도 아닙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대단지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집이 경매 흐름 하나로 가격이 반토막 난 겁니다. 오늘 분석할 물건은 사건 번호 2024 타경 96,580 수원지방법원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7 오산원 동일 스테이트 106동 3층 302호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대지권 면적은 86.682, 약 26.22평, 전용 면적은 133.37이, 약 40.34평입니다.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 1차에서는 유찰됐고 2차에서도 유찰된 뒤 3차 최저가가 2억 5,480만 원, 감정가 대비 약 49%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548만 원,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아파트가 왜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왔는지, 정말 위험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입지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산원 동일 스테이트 총 19층 규모 단지 중 106동 3층 302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40.34평,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약 50평형대에 해당하는 오산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평형 아파트입니다. 구조는 방 4개, 욕실 3개, 거실과 주방이 넓게 분리된 전형적인 대형 가족형 평면입니다. 특히 이 타입은 거실 중심 구조에 각 방 동선이 잘 분리돼 있어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은 구조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단순히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숲 안쪽에 자리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녹지와 완충 공간이 형성돼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과는 한 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줄이고 주거 안정성은 높인 실거주 중심 단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통을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오산역까지 직선 기준 약 1.9km, 도보로는 약 30분 내외, 자전거로는 7분 정도 거리입니다. 완전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오산 도심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은 중심 생활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남쪽으로는 이마트, 병원, 학교, 생활 상권이 밀집돼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오산 시내 주요 생활 인프라가 10분 내로 모두 연결됩니다. 즉 이 물건은 작은 돈으로 개인이 투자해서 3년 후에 매각하던지 법인이 낙찰받고 바로 매각하던지 아니면 실거주 수요 또한 두터운 입지에 있는 대형 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릴 때 오히려 경매에서는 더 강하게 기회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핵심, 권리관계와 임차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남아있느냐? 이 물건은 그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가 깔끔한 편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2018년 10월 26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 설정된 가압류, 추가 근저당, 카드사 채권, 그리고 이번 임의경매 신청 권리까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근저당권이나 채권은 등기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당 내역을 보셔도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배당을 통해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 경매는 채무가 얽혀서 복잡해진 사건이지 낙찰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임차인과 점유 상태를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현장 방문 당시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표, 외국인 체류 확인 결과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 보면 이 물건은 소유자 점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대면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자료에서도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요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실거주 아파트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형식적인 문구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명확, 낙찰 후 인수할 권리 없음, 임차인 없이 소유자 점유 추정, 투명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 그래서 이 물건은 권리 때문에 가격이 싸진 물건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와 경매 진행 단계 때문에 가격이 눌린 물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권리상 위험이 아니라 숫자로 따져볼 차례입니다. 이제 이 물건을 실제 투자자가 어떻게 돈을 넣고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현실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명확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 그리고 3차 최저 입찰가에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 입찰 금액은 2억 5,480만 원입니다. 먼저 자금 조달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70%로 가정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5,480만 원의 70%, 1억 7,836만 원입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순수 자기자본 30%는 7,644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을 더합니다. 이 물건은 1주택 보유자가 낙찰받는다는 가정이므로 취득세는 일반세율 1.1%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2억 5,480만 원 1.1%, 약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합니다. 이제 모든 자기자본을 합산해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30% 7,644만 원, 취득세 약 280만 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총 자기자본은 약 8,524만 원입니다. 이제 이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금액 1억 7,836만 원에 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713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59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투입된 자기자본 8,524만 원에 연 4% 기회비용 이자를 적용하면 연 기준 약 341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28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매달 발생하는 자금 비용은 대출 이자 약 59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28만 원, 합산하면 월 약 87만 원 수준의 자금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이 물건의 운영과 출구 전략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전세로 운용했을 때의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가정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낙찰가 2억 5,480만 원, 대출 70% 1억 7,836만 원, 총 자기자본 투입 약 8,524만 원. 이번에는 월세가 아닌 전세 운용입니다.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같은 전용 면적 40평대 3층 전세가 2억 8천만 원에 실제 거래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역시 전세금 2억 8천만 원으로 임대를 놓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 대출 상환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자신의 명의로 만들면서 은행에 대출한 금액이 1억 7,836만 원입니다. 이를 전세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나면 2억 8천만 원에서 대출금 1억 7,836만 원을 빼면
약 9,164만 원이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물건은 무차입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처음에 투자자가 넣었던 자기 자본 회수입니다. 이 물건에 실제로 들어간 자기 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자기 자본이 투입된 금액은 약 8,524만 원입니다. 이제 전세금에서 대출을 갚고 남은 9,164만 원 중에서 자기 자본 8,524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럼 약 640만 원이 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를 주는 순간 은행 대출 전액 상환, 투자자 자기 자본 전액 회수, 그리고도 약 640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 투자자는 대출 0원, 내 돈 0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유입 상태, 현금 약 640만 원 추가 확보, 이렇게 됩니다. 이 물건은 전세를 놓는 순간부터 무차입 무자본 구조로 전환되는 아파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남은 판단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매각으로 출구를 만들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마지막 출구, 매각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느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 금액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가로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기준으로 같은 면적대 3층이 4억 1,500만 원에 실제 매각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각가는 보수적으로 4억 1,500만 원으로 딱 고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취득원가부터 정확히 끊겠습니다. 낙찰가는 2억 5,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280만 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취득부 대비용 합계는 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총 취득원가는 2억 5,86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매각 차익을 보겠습니다. 매각가 4억 1,500만 원에서 취득원가 2억 5,860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1억 5,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개인 1주택자가 3년 보유 후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938만 4천 원입니다. 차익에서 공제를 빼면 1억 4,701만 6천 원이 남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4,451만 6천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3,551만 5천 원, 지방소득세는 355만 1,500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 세금 합계는 3,906만 6,500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양도차익 1억 5,640만 원에서 세금 3,906만 6,500원을 빼면 이 물건은 매각 후에도 1억 1,733만 3,500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가 5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 3층 4억 1,500만 원이라는 보수적인 가격을 기준으로도 세금까지 다 내고 1억 1,700만 원대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물건을 법인으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법인으로 매입해서 오래 보유할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입 후 매각, 즉 회전용 자산으로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낙찰가는 2억 5,480만 원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물건의 경우 취득세는 약 3,057만 원 수준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약 2억 8,63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매각입니다. 이 물건을 보수적인 실거래 가격인 4억 1,500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를 제외한 법인의 매각 차익은 약 1억 2,860만 원 수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이 차익 전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적용하면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은 약 2,680만 원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법인이
이 물건을 매입해 매각할 경우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1억 170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법인으로 매입했을 때 취득 단계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매각 구조가 단순하고 수익이 빠르게 확정되는 전형적인 법인 회전용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전세나 장기 보유를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법인으로 짧게 가져가서 정리하는 전략이 맞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가로 꿈을 꾼 분석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전세, 세금까지 전부 계산하고도 남는 구조가 확인된 아파트 경매였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를 운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물건은 많이 보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에서는 겉보기 좋은 말, 막연한 기대감은 전부 빼고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실전 기준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 일반 영상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핵심 구조와 숫자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물건 정말 되는 물건인가? 그 질문에 끝까지 숫자로 답하는 채널 여기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